서기 239년 1월 위나라의 2대 황제 조회가 급작스럽게 병사합니다. 그가 급사할 당시의 나이는 35세. 너무 이른 나이에 병사의 이후 위 황실의 실권은 신하인 사마이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 위서 명제기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제 붕어 가복전 신년 36. 명제가 붕어 당시 36세였다는 기록입니다. 죽을 당시의 나이가 35세냐, 36세냐가 뭐가 그리 대수일까 싶겠지만 명제 조회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민감한 사항이 됩니다. 바로 조회의 어머니인 견씨가 재혼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수의 기록대로 조회의 사망 당시 나이가 36세가 맞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일까요? 서기 200년 관도 대전이 발발한 이후 원소는 패배하고 후퇴합니다. 그리고 원소는 화병에 걸려 202년 병사하고 맙니다. 204년 8월 마침내 원씨 가문의 본거지인 업성이 함락됩니다. 조조를 따라서 업성에 입성한 조비는 업성 안에서 빼어난 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인에게 첫눈에 반해버려서 그녀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견씨입니다. 견씨는 당시의 원소의 둘째 아들인 원희의 부인이었습니다. 즉 업성 함락 당시 이미 유부녀였던 견씨를 18세의 혈기 왕성한 조비가 앞뒤 가리지 않고 취한 것입니다. 업성 함락 시기 견씨의 나이는 22세 혹은 23세라는 자료가 있어서 기록대로 22세에서 23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대략 조비보다 4, 5세 연상입니다. 조조가 후일 견씨를 보고 자신이 취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외모가 매우 출중했습니다. 조조는 아들 조비에게 선수를 뺏겼지만 자신의 장남 조비와 유부녀인 견씨와의 혼인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견씨 집안은 대대로 태수급 관직을 지낸 지방 명문가였습니다. 3살 때 견씨의 아버지가 죽었지만 견씨 집안은 여전히 부유했으며 견씨 자체도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견씨가 원소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든든한 집안 배경과 빼어난 미모 그리고 총명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의 묵인 아래 세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유부녀에게 장가를 들었던 조비는 마침내 등남을 합니다. 조비와 견씨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이 바로 위나라 2대 황제인 위명제 조회입니다. 그런데 조회의 어머니인 견씨가 초혼이 아닌 재혼녀이기 때문에 조회의 사망 당시 나이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조회가 239년 사망했으니 당시 나이 35세면 205년생, 즉 친부가 조비가 됩니다. 그러나 조회의 사망 당시 나이가 36세면 조회는 204년생, 즉 친부가 조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수는 조회가 원씨 가문의 자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일까요? 그럼 조회는 과연 몇 년생인 것일까요? 조조의 손자이자 조비의 장남인 조회는 자가 원중이며 휘는 예, 위나라의 2대 황제에 오른 인물입니다. 묘호는 열조, 시호는 명제이며 실제로 제위한 군주 중 나라를 세우지 않았는데도 조자의 묘호를 받은 최초의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촉한과 오나라의 공격을 수차례 막아내며 위나라의 기틀을 다진 공적을 기린 묘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회가 태어나자 태조는 그를 매우 사랑했으며 항상 자신의 옆에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배송지의 주석에 따르면 명제는 태어난 지 5, 6년 후부터 수려한 풍모를 지니고 있어서 무왕제는 나의 기반은 너에 이르러 3대째가 된다. 고하면서 종의 연회 때 동행하였고 명제를 시중 측근들과 함께 있게 할 정도였다. 명제는 학문을 좋아하고 박식하였으며 법리에 남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닮아 외모가 출중하고 총명했던 조회는 15세에 무덕후에 봉해졌고 221년에는 제공, 22년에는 평원왕이 되었습니다. 조회의 행복한 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로 아버지 조비가 어머니인 문소 황후견씨를 사약을 내려 죽이고 곽후를 새 황후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위락에서는 문제는 곽후에게 자식이 없었으므로 조서를 내려 명제를 그녀의 아들로서 삼아 양육하도록 했다. 명제는 어머니가 보통 이상의 온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편안하지 못했다. 나중에 할 수 없이 곽태우를 존경스럽게 섬기고 아침 저녁으로 여관장을 모시고 기거를 물었다. 곽태우 또한 아들이 없었으므로 자애롭게 보살폈다. 문제는 처음에는 명제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다른 부인의 아들인 경조왕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태자를 세우지 않았다. 즉, 조비는 장남인 조예를 처음에는 총애했으나 견씨에게 사약을 내려 죽인 이후에는 조예에 대한 사랑이 식게 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조비는 문소황후를 닮은 조예를 아예 꼴보기도 싫어하게 되어 다른 아들을 태자로 점 찍었습니다. 그 때문에 조예가 장성했음에도 그를 태자로 세우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비가 견씨에게 사약을 내린 이유는 복합적인데 대체로 첩이었던 곽후 때문으로 봅니다. 견씨는 명문가 출신의 총명하고 논리적이었던 반면 곽후는 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견씨는 조비에게 주로 충고를 했던 반면 곽후는 스스로 나서서 이를 주선하거나 계략을 꾸며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비는 충고나 말만 늘어놓는 견씨보다 부지런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곽후에게 점차 의지해가게 됩니다. 외척 사회였던 후한말과 삼국 시기에 지역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든든한 처가를 가진 견씨보다는 출신이 미미했던 곽후가 황제 위주의 독재 권력을 추구했던 조비의 입맛에 더 맞았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곽후는 조비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친척들에게 황후의 친척이라는 위세를 이용해 첩을 구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으며 경거망동에서 참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견씨가 살해당하자 조예는 방에 틀어박혀 대신들과 일체의 교류 없이 독서만 일삼으며 숨죽이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곽후에게 아들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조예의 목도 역시 날아갔을 것입니다. 조예에게는 천만다행으로 곽후는 아들을 낳지 못했으며 조비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조비는 생전에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자각하자 결국 조예를 태자로 세우게 됩니다. 조비는 황제가 된 지 7년 만인 226년에 사망했으며 마침내 조예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조예가 즉위하자 제일 먼저 행동에 나선 이는 기회주의자 송권이었습니다. 송권은 젊은 군주 조예의 능력을 시험해보면서 아버지 조비보다 모자란 인물이 아닐까 한껏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송권의 바람과는 다르게 조예는 아버지 조비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송권이 강하를 침공하자 조예는 송권의 의도를 명확하게 간파하고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오나라의 약한 육군으로 강하를 함락할 수 없기에 조예는 순우를 보내 지방의 동요를 막습니다. 그리고 순행 중 모은 1000여 명의 병력만으로 화공으로 위장해 송권을 퇴각시킵니다. 송권이 이번에는 주력 부대를 동원해 강하 옆의 양양을 침공합니다. 조예는 이 상황도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양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장수인 조효와 사마이를 파견해 대승을 거둡니다. 제갈량의 북벌이 모두 조예 시기에 이뤄진 것은 촉한과 제갈량 개인에게 있어 크나큰 불행이었습니다. 조예는 제갈량의 5차례에 걸친 북벌을 말 그대로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228년 제갈량이 국경을 침입하자 천수, 남한, 안정 3군의 관리와 백성이 위나라를 배신하고 제갈량에게 호응합니다. 조예는 신하들에게 제갈량은 산을 거점으로 굳게 지키다가 지금은 스스로 왔으니 이는 병서에서 말하듯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기술과 합치되어 하물며 제갈량은 3군을 탐하여 전진할 줄만 알고 물러날 줄을 모르니 이제 이때를 이용한다면 그를 쳐부수는 것은 필연적이요 라고 말하며 위군 사령부의 동요를 막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대군을 편성해 관중으로 출진하며 맹장 장압을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장압이 마속을 크게 격파하자 제갈량은 할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예의 군사적인 역량은 촉한과 오나라의 동시 침공이었던 5차 북벌 때 빛을 발합니다. 대오전선에서는 정동장군 만총이 군대를 인솔하여 나아가 이들을 방어합니다. 만총은 신성의 수비를 철거하고 적군을 수층까지 유인하려 했는데 조예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예는 총나라가 지형상 군량 보급이 불리하니 사마이에게 절대로 싸우지 말고 지키기만 할 것을 명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옛날 한 광무제는 군대를 파견하여
멀리 약양을 점거하고 끝내는 외효를 격파하였으며 선제는 동쪽에 합비를 두고 남쪽에 양양을 지키게 하고 서쪽에는 기산을 지키게 하였는데 적군이 이세성 아래에서 격파된 원인은 이세성 모두가 반드시 다투는 요새이기 때문이요. 설령 손권이 신성으로 공격해 온다고 하더라도 함락시킬 수 없을 것이요.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니 수비를 굳게 하면 내가 장차 직접 가서 그들을 정벌할 것이지만 내가 도착할 때면 손권은 아마도 도주했을 것이요. 조예는 위나라 병력의 다수를 사마이에게 넘긴 후 소수의 병력만 손수 이끌고 직접 동쪽을 정벌하러 가는 배짱을 보여줍니다. 조예의 예측대로 송권은 조예가 도착하기도 전에 도주합니다. 이후 대신들이 조예에게 직접 대군을 이끌고 제갈량과 대치 중인 사마이를 후원해 줄 것을 건의하자 조예는 손권이 도주했다면 제갈량은 담을 이미 격파했을 것이고 대장군은 그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니 나는 근심할 필요가 없소. 라고 장담했습니다. 조예의 예측대로 사마이는 성체를 굳게 지키며 제갈량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았으며 제갈량의 사망으로 결국 촉한의 군대는 물러납니다. 제갈량의 북벌을 당황하지 않고 잘 막아낸 것은 연희에서 얘기한 사마이의 공이 아니라 조예의 정세를 살펴보는 판단력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능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조예는 앞서 살펴본 대로 뛰어난 군사적인 역량을 보여줬지만 불우한 가정사로 인해 성격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불안했고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조예는 즉위 후에 단 한 번도 형제나 친척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황제로 즉위한 이후 쿠데타 방지를 위해서 형제, 친척들을 지방 제후로 책봉했는데 수도에 머무르지도 못하게 했으며 지방 행정 실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후와의 주기적인 만남 역시 재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6년 황후였던 모씨를 갑자기 살해했으며 토목공사에 열을 올리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인지 238년 조예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옵니다. 조예는 이러한 신호를 사전에 느끼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를 조방을 양자로 데려와 황태자로 삼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39년 1월 조예는 겨우 35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럼 조예의 사망 당시 나이는 과연 35세일까요? 36세일까요? 진수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편찬한 역사서에 왜 조예의 사망 당시 나이를 36세라고 기록을 한 것일까요? 진실의 단서는 배송지의 주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수의 기록에 대해서 배송지 주석을 살펴보면 위무제가 건한 9년 8월 업성을 평정하였을 때 문제가 견우를 처음으로 맞아들였으므로 명제는 건한 10년에 태어났으며 이해 정월까지를 계산하면 34세가 된다. 그 당시 역법이 개정되어 전년 12월을 그해 정월로 삼았던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35세는 될 수 있지만 36세는 잘못된 계산이다. 즉 배송지는 사망 당시 조예의 나이는 34세, 역법 개정을 감안하더라도 35세이며 36세는 절대 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만약 조예의 혈통이 불분명했다면 당시에 조비의 친자 논란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예에 대한 친자 논란 기록은 전무합니다. 정리해보면 조예는 205년생이 확실하며 조비의 친자일 것입니다. 그럼 진수는 왜 36세에 사망했다고 기록을 한 것일까요? 이 점은 다소 의문인데 아마도 단순 표기 오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약 진수가 조예의 혈통을 의심해 원씨 가문의 자손이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당대의 논란이 분명히 있었어야 합니다. 당대의 논란이 전혀 없었던 출산 시기, 진수의 표기 오류, 배송지의 확실한 정정으로 종합해보면 조예는 조조의 손자이자 조비의 장남이 확실합니다. 아버지 조비보다도 더 조조를 닮았던 인물. 뛰어난 군사적 역량으로 제갈량의 북벌과 오나라의 침공을 모두 막아냈지만 불우한 가정사로 의심 가득한 삶을 살다 요절한 비운의 군주. 위명제 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